12번 무슨 신청이 나오죠? 전자신청 나오네요.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미 한번 지난주에 한번 했었던 건데 맨 위에다가 이렇게 자, 맨 위에다가 이렇게 등기신청 방법이라고 하나 써놓고 등기신청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맨 위에다 써요. 그래서 이제 참고용이니까 무슨 신청이 있어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전자신청. 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등기신청 방법은 원칙이 방문신청이고 A가 전자신청이다. 이러면 틀려요.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원화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전자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테마 12번 전자신청으로 가서 이렇게 별표를 5개 해놔요. 올해 전자신청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테마 몇 번이죠? 12번. 그래서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요 전자신청의 원리는 이렇게 깔아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써봐요. 자, 적격자라고 써놓고 가지를 3개 펼쳐요. 그래서 적격자. 그래서 가지 3개 펼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써놔봐요. 부적격자. 자, 적격자, 부적격자. 요거 이제 그동안 이쪽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적격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썼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고 써놔봐요. 국적을 가진 자.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등록. 이렇게 써놔요. 사용자 등록. 그래서 사용자 등록.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렇게 애국인이라고 써봐요. 애국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법인. 이렇게 써놔요. 법인. 자, 부적격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법인. 이렇게. 자, 그동안은 이 측면에서 많이 출제됐어요. 전자신청 법인과 비법인에도 인정된다. 어때요? X. 자, 요번 달에 전자신청이 불인정되는 자는 요거 비법인입니다. 그래서 비법인은 불인정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좀 더 추가할 거는 이쪽에 사용자 등록이라고 이렇게 써봐요. 사용자 등록. 그래서 사용자 등록. 자, 여기는 이제 세모입니다. 이렇게. 아마 외국인은 언제나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때 X 이렇게 나오고요. 자, 법인은 이렇게 써놔봐요. 자, 전자증명서 발급 이렇게 써놔요. 발급.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출제되겠죠.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 요거 조심해 놓고. 외국인은 언제나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다. 어때요? X.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자, 요 사용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몇 자죠? 세 자. 그래서 몇 년? 3년. 그래서 이렇게 3년. 그래서 3년의 유효기간이고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의 판은 이렇게 깔아놔야 됩니다. 최소한 이번 달, 지난달에도 한번 적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지금 2차 할 단계가 아니거든. 지금은 2차 목적은 주로 정리를 해놓으라고 이렇게 정리를 자꾸 해놓으셔야 돼요. 감각을 익히고 어디가 포인트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적격자, 부적격자 요 관계 반드시 한번 숙지해 놓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관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문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밑에 가서 몇 개 이제 줄을 끊어보자고요. 자, 이번에 사용자 등록 가봐요. 사용자 등록 찾았어요? 예, 사용자 등록은 거기 두 번째 끝에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유효기간 만료 전 3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고 연정이라고 나왔죠. 오타종 걸쳐요. 연장 기간은 3년. 거기까지만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전자신청 등기소 유형. 누가 정하는 거예요? 거기 법원 행정처장 밑줄 하나 끊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놓고.
자, 그럼 나머지는 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확인해 두고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지난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자신청 이거는 공짜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자기가 지금 등기법을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적격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 사용자 3년,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자, 법인은 뭐예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 부적격자는 뭐예요? 비법인. 이렇게. 그럼 요 법인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농협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살을 좀 붙여봐요. 농협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 여기는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놔요. 지난주에 배웠던 박찬호 장학회. 자, 살을 붙여서.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측면에서 출제됐는데 이제 이렇게 음영이 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농협협동조합과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 거기에다 대비를 좀 해놓으라고. 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격자, 부적격자. 여기에다 이제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자격자 대리인. 책을 읽다 보면 자격자 대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를 뭐라 그래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리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설명해야 돼요. 자,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가능하다? 따라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잡아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절차적 측면으로서 몇 개 정리해 두면 되고요. 그러면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구만 한다? 자격자 대리인.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변호사, 법무사 뭐 챙겨준 거예요? 밥그릇 챙겨준 거라고 바꾸라. 그러면 일반인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정도는 잡아놓고 가야 돼요.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이번 달 목표는 거기고, 만약에 전자신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거기 테마 앞에다가 274페이지라고 딱 적어놔요. 책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 혹시 이제 책 안 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또 삐지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페이지 274페이지. 이렇게 이제 그 책 읽을 시간에 뭘 해요? 민법 학교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등기법 책 읽을 시간에 공법, 국계법이나 잘 해놓으라고. 국계법, 중개사법 좀. 국계법은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아요. 한 6개월은 돼야 뭐예요? 국계법 간신히 들리거든. 국계법이 뭐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계법 그럼 처음 오신 분이 또 저 사람 뭐야? 또 이런다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86페이지. 자, 테마 13번 무슨 신청이 나오죠? 이의신청. 자,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하네요. 안 나와요. 잘하네. 왜 안 나올까요?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그렇죠.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과 걸려도 이의신청이 독자적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관련 파트에 몇 개 지문식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결론적으로 지난달까지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의신청은 어떤 일이다? 사대질. 이것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대질이야. 그럼 가로 열고 사대질이라고 써놓고, 자, 지난달에는 이제 뭐 이맘때 그러면 6개를 정리해 줬는데 오늘은 한 3개 정도만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자, 사대질 첫 번째. 자, 6개니까 뭐예요? 6개 이렇게 펼쳐놓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요. 자, 일단 주체입니다. 주체를 하나 적어놔요. 이 신청의 주체는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직접 이해관계인입니다. 직접 이해관계인. 간접 이해관계인한테는 할 수 없어요. 무슨 관계인이다? 직접.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직접 이해관계인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썼어요? 네.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제. 못 쓰면 또 삐져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는 이제 써놓고 요거는 좀 약간 덜어놓으라고요. 그래서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B가 C한테 넘어갔어요. 무슨 등기죠? 저당권 이전 등기네. 이 사람 이름은 저당권 양수인. 이 사람은 저당권 양도인이야. 이걸 머릿속에 주체가 탁탁탁
딱 생각이 나야 돼. 지금 안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누가 누군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가벌병정만 나오면 뭐예요? 막 알레르기가 생겨요. 우리 형님들은 가벌병정 문제만 보면 이래요. 근데 가벌병정 나올 때는 이름을 바꿔서 읽으면 좋아요. 바꿔서 읽으면. 만약에 갑이 이렇게 나왔다. 갑이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갑이 뭐예요? 어라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을이 뭐예요? 저당권자, 갑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을이 병한테 뭐예요? 넘겨줬어요.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야. 그렇죠.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읽어봐요. 저당권 양주인, 저당권 양도인. 사례 문제의 포인트는 이름을 바꿔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어라고 병이죠. 그러면 출발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후에 읽어봐요. 갑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저당권 설정자는 읽어봐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왜? 저당권 설정자는 요 저당권 이전 등기에 직접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거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직접 이해관계인.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객체를 적어놔요. 객체라는 것은 이거는 대상입니다. 이 신청의 대상은 뭐냐? 바로 이렇게 써놔요. 당하고 부당이라고 써놔요. 당부당. 자, 그러면 당이 뭐예요? 옳은 거. 부당은 옳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옳을 당이야. 부당은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신청은 뭐예요? 이 신청 읽어봐요. 이 신청의 대상은 읽어봐요. 옳으냐, 그러냐. 이걸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판사님한테 이제 요것만 써놓고 이제 또 설명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꾸 부연 설명을 다니까 자기가 그럼 봐봐요. 판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판사님, 여기에 이 사유가 옳아요, 그러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 그래요? 저는 판단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적법과 부적법을 따지는 사람이지 옳고 그런 것은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객체의 대상. 다시 읽어봐요. 당, 부당.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라는 것을 써놔요.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좀 잡아놓고, 자, 부당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지금 거기 부당과 관련돼서는 소극적 부당이 있고요. 소극적 부당이 있고, 소극적 부당. 자, 소극적 부당을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작위 부당이라고 그래요. 부작위 부당이라고 그러고요. 자, 부당의 종류는, 요거는 이제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요. 적극적 부당. 그래서 적극적 부당. 요걸 뭐다? 자기 부당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당.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극적 부당이 뭐고, 부작위 부당이 뭔지, 같은 말입니다. 읽어봐요. 무슨 부당이에요?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같은 말이야. 읽어봐요.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 썼어요? 예, 썼으면, 자, 연필만 들어요. 제가 오늘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쓰고 있는 사람 하면 부연 설명 못하거든. 자,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고 의미를 잡아줘요. 여기 무슨 부당이라고 그랬어요?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자, 오늘 호숫가에 갔어요. 호숫가에 갔는데 삼촌하고 조카하고 보다 호숫가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조카가 까불다가 호수에 빠졌어요. 근데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네요. 삼촌이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삼촌은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받아. 살인죄로. 그러니까 조카가 빠졌으면 삼촌은 뭐라는 거예요? 조카를 구해낼 법적인적 지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작위한 살인죄야.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뭐에 대한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이제 여자예요. 여자가 뭐예요? 어디에는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래서 하도 남자가 괴롭혀서 여자가 가서 뒤에 가서 칼로 찔렀습니다.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자기라는 거야, 자기. 요거는 자기한 살인죄야. 근데 요거 잘 봐요. 어떤 수강생이 17회 때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 자기 부당, 부작위 부당.
부작이다. 아니 나 불러봐 그랬더니 자기. 그때 자기인 거예요. 그죠? 자, 자기가 아니라 행위가 있다는 소리고 요거는 행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등기관한테 뭐예요? 등기관한테 신청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한 대 쳐 안 쳐? 쳐야죠. 자,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그게 바로 부작위 부당인 거야. 소극적 부당. 한번 봐봐요. 아무 말이 없으면 한 대 쳐야 돼. 한 대 친다. 이거 뭐예요? 사퇴질. 무슨 신청? 이의신청.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은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요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이 뭘로 표현되냐? 써봐요. 각하 거부라는 거. 각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사유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1호부터 11호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 각하는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적극적 부당, 자기적 부당은 해줬는데 잘못해준 거야. 해줬는데 잘못해준 게 이게 무슨 부당이에요? 자기 부당, 적극적 부당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에 대해서는 몇 호만 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거는 1호하고 2호만 이의신청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연결될 때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호하고 2호를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몇 호만이에요? 적극적 부당은 1호하고 2호만.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뭘로 표현이 되느냐? 등기가 실행됐다. 실행이라는 발음. 그러면 등기가 실행된 거에 대해서는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소극적 부당은 읽어봐요.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각하로서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1호부터 12호. 각하라는 단어는 볼 것도 없어.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실행됐다 그러면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그럼 문제 나가요. 가끔 가다 소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 아니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맞네? 적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개념 한번 잡아두면 돼. 그럼 부당의 종류는 몇 종류다? 읽어봐요.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읽어봐요. 부작위 부당, 자기 부당. 요거는 뭘로 표현돼요? 각하. 요거는 실행 거죠. 자,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1월, 3월 달에 또 불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서. 자, 써놔요.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은 누가 대행하느냐? 이거는 지방법원한테 합니다.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자, 여기 이의신청서는 어디냐? 바로 당의 등기소입니다. 당의 등기소. 오늘은 요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마무리 맺지 말고 이렇게 해서 몇 개 이제 적어야 됩니다. 3개. 그러면 이번 달 코스는 여기까지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지난달은 여기까지 해서 이의신청은 뭐라고? 사대질. 그러면 이제 사리 하나씩 붙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체는 읽어봐요. 무슨 관계? 집자배경. 이의신청의 대상은 뭐다? 당, 부당. 옳고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소송의 대상이다. 어때? X. 소송의 전 단계로서 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이의신청이다. 그러면 부당에는 몇 종류가 있다?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은 뭐라 그래요? 부작위 부당, 자기 부당이다. 이의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하고? 지방법원.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서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어때요? X. 이거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했어요? 이의신청서, 당의 등기소. 그랬더니 뭐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됐대요.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소. 그 등기소. 그래서 그 등기소나 당의 등기소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3개가 더 붙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달에는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 신청은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여기 봐봐요. 뭐라고? 사대질.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대질. 자, 그러면 봐봐요. 충분히 이 사대질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봐봐요. 이의신청에서 제기가는 제한이 있다. 어때? X. 사대질은 제한이 없겠죠. 언제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3개월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제기기한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읽어봐요.
옳고 그런 거에 대해. 그래서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낙찰하도 좀 하고 가자고요. 그러면 이 신청은 어떤 간의 부당 동그라미. 부당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을 청구함으로써 부당 동그라미,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의 효과를 제기하여 정당한 처분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무슨 신청이다? 이 신청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의 절차에서 맨 밑에 이 신청서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관할 등기소. 이 신청은 어디에서? 지방법원. 그래서 그 정도 맨 밑에 박스 있잖아요. 맨 밑에. 자,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기한다? 관할 등기소. 지방법원. 관할 등기소.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지방법원. 그래서 이 신청서하고 이 신청서를 구분해 놔야 됩니다. 이 신청은 어디에서? 이 신청은 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 지금 박스 안에 걸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요건 딱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와보죠.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다 배웠어요. 봐봐요. 지금 몇 번 배우느냐? 지금 3번을 배우는 거야. 등기법 뭐예요? 3번을 배운다고. 봐봐요. 지금 이제 봐봐요. 여기 무슨 산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주에 배운 게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오늘 배우는 게 여기예요. 여기 배웠던 걸 여기에 써먹는 거고 여기 써먹었던 걸 여기 써먹는 거야 지금. 그래서 등기법은 지금 한 달에 뭐에 3번을 반복하게 된다고. 3번. 자, 그러면 봐봐요. 또 배우게 된다고.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자, 요렇게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표제부예요. 표제부. 표제부는 무슨 등기예요? 표시의 등기. 그 사실의 등기를 배우게 되고 갑부는 무슨 것? 소유권. 어느 거는 소유권, 이해권리, 뭐예요? 권리의 등기. 그래서 뭐예요? 테마 14번, 표시 등기. 다시 배우는 거야, 표시 등기. 자, 또 복습이야, 또 복습이에요. 또 봐봐요.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불만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빠르면 또 빠르다고 불만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 빠르게 느껴진 거고 계속 빠르게 느껴지는 거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반복이 된다고.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 등기 그러면 이제 표시 등기 한번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써봐요. 표시 등기는 가로 열고 표제부 등기. 그래서 표제부 등기. 저 몇 번 했던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표제부 등기 툭 쓰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표시 등기.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만약에 여기가 토지라면 뭐가 들어갈까요? 토지 표시에 등기고, 건물이라면 건물 표시 등기가 될 거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읽어봐요. 여기에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의 등기. 그래서 가로 닫고. 또 이제 오늘 또 3번째. 3번째가 아니라 이번 달 벌어서 벌써 5번째 하는 거네. 그래서 5번째.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 등기부는 몇 분류? 크게 2분류가 있잖아. 2분류. 자, 토지하고 건물. 그럼 봐봐요. 건물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구분 건물,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그러면 뭐예요? 토지 표제부를 배우고 일반 건물 표제부를 배울 거고 집합 건물 표제부를 배울 거고. 집합 건물 다 끝났잖아요. 집합 건물. 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놓은지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요 접수란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접수 일자는 있어요, 없어요? 접수 일자. 접수번호는 없고, 그렇죠. 소재 지번. 지목은 뭐예요? 지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목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토지 등기부. 그렇죠. 지목 동그라미.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표제부의 양식 구조를 지금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표제부. 그래서 이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야 돼요. 처음 강의들 다음 달에 또 3월 달에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기존 수강생들은 또 뭐 처음과 똑같이 하면 또 안 나타나요. 왜? 지난달에 똑같이 하는데 뭐하러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150명으로 시작해서 각서를 쓰는 거예요. 각서를 쓰는 거. 학원도 인원 안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안 받고. 그러면 뭐 난이도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 봐봐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난이도가.
근데 뭐 천강이 다음 달에 또 천강이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11월 달에 알파, 12월 달에는 두 번째 것은 알파, 베타. 그럼 요거는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근데 요거 다음 달에 요 베타만 설명하면 또 초보자들이 모르겠다고 난리치거든 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파, 베타야. 그럼 3, 4월 달에는 알파, 베타를 설명했죠. 자, 그러면 3, 4월 달에는 뭘 설명해야 돼? 알파, 베타, 감마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러니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어때요? 늘어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봐봐요. 어떤 강사는 알파는 지난달에 배웠으니까 동영상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 이번 달은 베타만 하겠습니다. 알파를 답답한 거야 이제 알파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늘어날 수. 그렇다고 이야기를 또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또 이걸 맞춰줘야 되거든. 뭘 맞아? 진도를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봤으니까 공부하셔요. 그러면 집에 가서 표제부 외우라 쓰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그렇지, 등기부에만. 자, 그러면 1번하고 방가루 1번하고 방가루 2번은 묶어봐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뭔지 한번 봐봐요. 1번은 방가루 1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변경 등기. 방가루 2번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차이점은 표시네. 그러면 그걸 묶어봐요. 묶어서 어떻게 나오느냐 봐봐요. 자, 방가루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이렇게 옆에다 제목을 하나 달아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요. 자, 방가루 1번하고 방가루 2번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봐요.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자, 제목 붙였어요? 네, 방가루 1번하고 방가루 2번 앞에다가. 근데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봐봐요. 토지 변경 등기와 자, 토지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나중에 책을 읽으면 돌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는 동그라미, 표시는 동그라미 쳐놓고 어디에 동일성을 줄쳐놔요. 동일성. 그러면 동일성 밑에 줄쳐놨어요? 네, 동일성을 줄쳐놓고 여기에다 소재하고 지번을 써놔봐요. 그러면 소재 지번이 변동이 되면 이때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읽어봐요. 무슨 변경 등기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돼, 머릿속에.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성에 대한 변경? 동일성. 그래서 소재, 지번의 변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변경 등기. 그러면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여기 이제 7이죠. 7. 그럼 분할을 하면 뭐예요? 7-1.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분필 등기라고 그러면 분필 등기. 그래서 분할, 분필 등기. 그러면 요 7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일부가 늘었어요? 일부가 줄었어요? 전부가 줄었어요? 그러면 일부의 후발적 사유네. 그럼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네. 그러면 요 7은 무슨 등기? 토지 변경 등기로 이루어져. 요거는 등기부를 개설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옆에서는 줄쳐놔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뭐라는 거다? 자체. 자,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뭐라는 거다? 자체의 변경은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토지 변경 등기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바꿔봐요. 이 토지를 부동산으로 일반화시켜봐요. 일반화시켰어요? 그럼 바꿔봐요. 부동산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걸 해놔야 나중에 이제 건물이면 이제 건물로 바꿔주면 되고 토지면 토지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영어는 뭐예요?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이걸 구분 안 하면 책이 뭐예요? 전부 그 변경된 게 그 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놓고 읽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변경 등기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해 볼까요? 토지 변경 등기는 뭐라고? 부동산 자체의 변경.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공통점은 표제부. 그래서 무슨 등기? 표시 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자, 표제부, 거기 등기부 양식 보세요. 자, 표시번호 1번, 접수, 서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거기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이 나타나고요. 자, 그 양식 구조를 한번 우리 기억을 좀 해두라는 겁니다. 자, 3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전부 멸실한 경우에 멸실 등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 봐봐. A가 있어.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문 닫아. 뭘 닫아야 돼? 표제부. 표제부를 문 닫아야죠. 그럼 표제부는 그러면 대표적인 멸실 등기는 무슨 등기다? 표제부 등기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공동신청이야, 단독신청이야? 단독신청.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필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아까 배운 거 연결해서 배우면 돼요. 자, 왜 전 시간을 빨리 했느냐? 인감증명 1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 번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뭐예요? 서류 옛날에 뭐예요? 금융계약서 40분 해봤어. 다음 주에 오니까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금융계약서는 계약이 포인트다라는 것만 이번 달 알고 나면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팍 지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죽도록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효과가 없어. 그냥 농지취득자격증명 휙 지나가는 거라. 취득은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한번 픽 지나가 본 거야. 픽 지나가는 거. 옛날에 뭐예요? 3시간도 설명해봤고 하나로 설명해봤는데 그래서 아까 전 시간이 빨라진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서류가 뭐가 있는 것만 이렇게 들어놓는 거야. 대리를 증명하는 서면, 제3자의 동의 성락 허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농지취득자격증명,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증, 그것만 들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놓고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이제 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 그거 좋지 않으세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도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도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가로 열고, 요거 하나 써놔요. 자, 가로 열고, 지체 없이. 신청기간은 지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 생각해봐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멸실 등기하는데 1개월의 기간을 준다. 어때요? X. 뭐예요? 지체 없이지.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요.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는 멸실 등기하나 신청기간은 1번 지체 없이, 2번 1개월, 2번에 2개월, 3번은 3개월. 정답은 지체 없이야.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해서 지체 없이라는 걸 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거기 무슨 건물이라고 써놨어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별표 5개 놓고 집합 건물은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다 배웠습니다. 별표 5개. 그리고 이제 읽어볼 사람은 자, 기본서 371페이지라고 딱 써놔요. 371페이지 써놓고 자, 우리 이제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봐봐요. 자, 그러면 집합 건물 표제부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 됩니다. 자, 네 부분이 돼요. 자, 네 부분 한번 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에서는 한동 건물의 표시,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라는 거야. 종류. 하기 전에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방가루 1번의 구분 건물의 구성 부분 찾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 요건 봐봐요. 요건. 찾아서 진하게 해놨잖아요. 요건. 요건과 관련돼서는 거기 1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줄쳐놔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게 객관적 요건이야. 그렇죠? 자, 근데 구분 소유자, 소유의사 줄쳐놔요. 구분 소유의사 찾았어요? 2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 1번은 객관적 요건이야. 동그라미 2번은 주관적 요건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건물을 하나 줬어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어. 그럼 요 요건을 갖췄더라도 집합 건물로 반드시 등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제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요게 21회 때 잘 들어봐요. 자,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하고 안 하고는 소유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요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집합건물로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무슨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이 돼. 공용 부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도나 엘리베이터, 구조적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위에 여기 노인정이 있네. 여기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야. 그럼 밑에 가서 공용 부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봐봐요. 87페이지 맨 밑에 써놨어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줄 서놓고요. 17회 때 나올 거예요. 제일 쉬운 문제로.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냐? 규약으로 정하는 거야. 아파트, 노인정,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그래서 표제부만 둔다. 거기 다 써놨잖아요. 줄만 꺼놓으면 돼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 밑에다가 사실의 등기라고 써놔요. 표제부만 둔다 해서 맨 밑에 표제부만 둔다 해서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야? 사실의 등기.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게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다시 뭘로 나눠지죠? 구조상과 규약상. 그렇게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이번엔 이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사항.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있고, 첫 주에도 있고, 지난주에도 있고. 자,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거기에다 행간편 딱 써놔요. 한동 건물의 표시. 자, 하단은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거기 표시해 놓으면 되잖아. 글씨 그대로 읽어 들어가니까. 상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 건물의 표시. 중간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줄 꺼놓고요. 하단에는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 표시. 그게 딱딱 정리해 놓으면 되지. 이미 다 배웠던 거. 자, 그러면 봐요. 대지권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기록돼요? 써요. 기억이 안 나면 대지권 비율하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어디에 기록된다?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된다.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공부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공부를 하는 소리를 못할까요? 1차를 해야 되거든요. 1차. 2차는 그래서 수업 들어서 감각이라도 익혀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뭐가 있다? 각구, 얼구. 전체로 봐서는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죠. 근데 지금 나온 것은, 자,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동 전체 표제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의 표시. 그럼 여기는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하고 종류.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 읽어봐요. 대지권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 그게 무슨 등기라고 써놨어? 대지권의 등기라고 써놨잖아. 그 하살표에는 써놨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거기 있잖아. 묶어놨잖아. 이렇게 묶어놨죠. 자, 대지권 등기에는 뭐가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표시. 이걸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또 그려보자고. 그 옆에다가. 자, 1호, 101호 갖고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묶어놓은 게. 대지권 등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건물을 토지에다 이렇게 묶어놓는 거. 이게 대지권 등기입니다. 대지권 등기. 자, 이번에는 이렇게 건물로 묶어놓는 게 이게 뭐라고 그래?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랬어.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매번 쓰는 거야. 벌써 이거는 세 번째 쓰는 거야. 맨날 쓰는 거예요. 자, 기본교재도 써놨고, 또 어제 지난주에 써놓고, 여기도 쓰고, 맨날 쓰는 거예요. 자, 쓰는 거예요.
자, 어디에다 썼을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기도 놀랄 거예요. 기본교재 한번 봅시다. 자, 기본교재 몇 페이지라 써놨냐면, 자, 210페이지라 또 써놨다. 한번 봐봐요. 진짜 본인이 뭐야?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210페이지 봐봐. 자기도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그렇죠. 써놨죠. 써놓고도 어디에 써놨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 탓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나 탓. 떨어지면 네 탓, 네 탓. 그렇죠. 또 쓰는 거야. 또 쓰는 거예요. 자, 써서는 거예요. 써놓고 나서 A, C 정말은 썼는데 또 쓰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그래도 여기다 이제 써놔야지. 요 파트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럼 봐봐요. 요렇게 묶여놓는 게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고, 요렇게 묶여놓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요거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요거는 토지로부터 출발했잖아. 그래서 토지, 대지권 뜻의. 요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건물로서 출발했다. 건물. 그렇죠. 건물. 자, 건물.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나눠놨죠.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이고, 같은 구, 다른 구. 순위번호, 접수번호. 봐봐요. 몇 번 듣는 거야, 이게. 지금 벌써 11월 달에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거 지금 몇 번 듣느냐? 지금 13번 듣는 거거든. 13번. 13번째거든. 13번이. 자, 그래서 제가 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할 필요 없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서 여러 번. 25번만 들으면 머리에 부팅이 되거든. 머리가 부팅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남는 거. 어느 과목은 지금 남는 것도 없어요. 왜? 한 파트만 계속 주구장창하거든. 그러니까 한 파트를 여러 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그러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천천히 들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빨리? 많이 들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좋아. 민법은 많이 해주면 귀가 팍팍 뚫린다고. 그래서 오후에 수업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시간 남으면. 자꾸 안 들리더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앉아서 들어야 돼. 그래야 빨리 뚫어집니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알아서 푸는 것 같아요? 알아서 푸는 거 몇 개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100% 알아서 푸는 거 7개밖에 안 돼. 7개. 몇 문제 중에? 40문제 중에. 그러면 나머지 33문제는 왜 풀어요? 익숙해져서. 감으로 푼다는 거야. 감으로. 진짜예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40문제 중에 내가 완쾌 100% 알아서 푸는 것은 많으면 10문제야. 10문제 하면 무슨 할까요? 수석이야, 수석. 그래서 제가 수석을 3명을 만들어 놨거든. 3명을 젊은 애들, 똘똘한 애들 수석 알바하고 3명을 벌써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걔네들이 알아봐야 10개밖에 몰라. 나머지는 열심히 책을 보고 문제 풀어서 야, 이게 다 같아. 이게 다 같아. 그러고 푸는 거예요. 다 같아. 진짜예요. 자꾸 들으면 나중에 봐봐요. 모의고사 3월 달에 무슨 점수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희한한 학원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민법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계론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공시법이 점수가 잘 나와. 공시법이. 희한한 발생합니다. 봐봐요. 모의고사 열어봐요.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 공시법이 제일 잘 나와.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공부하거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공부하거든.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건물의 토지. 공부하고 있거든. 암기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한다. 어때? X. 어디? 건물에 기록한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암기하고, 본인이 지금 암기를 하나니까 지금 여기 봐봐요, 이제 봐봐요. 이제 지웠어요. 바로 대지권 등기는 어디? 건물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라고요? 직권이라고 그랬어요. 직권. 무슨 등기? 직권 등기로 이래.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봐요. 이제 나왔네.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무슨 건일 수도 있어? 소유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을 수 있죠. 임차권도 있을 수 있어요. 대지권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소유권, 임차권, 그 다음에 지상권. 몇 필지가 한 통이 됐죠? 지금 봐봐요. 한 필지가 소유권, 한 필지가 임차권, 한 필지가 지상권. 몇 필지? 3필지. 그럼 소유권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 임차권은? 얼고. 지상권은? 얼고죠. 그러면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토지. 읽어봐요. 해당구, 갖고, 얼고. 무슨 등기로?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주등기.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되는 겁니다. 여기 갖고, 얼고. 그러면 이제 25회 때 문제 한번 봐봐요.
자, 집합 건물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가 어떻게 읽나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의 표제부의 직권으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어때? X.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 해당구가 뭐예요? 소유권이라면 갖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거든. 요걸 뭐라고 얹혔어요? 표제부를 뭐라고? 해당구를 뭐라고 얹혔어요? 해제부로 장난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대지권 뜻이 들어가면 뭐라고? 직권. 뜻이 들어가면 몇 번? 직권. 그럼 여기 봐봐요. 99.8%는 뜻이 들어가면 직권이야. 99.8%는. 그럼 안 해도 이제 나왔네.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의 등기. 무슨 등기? 직권 등기라는 거야. 근데 100%가 아니라 뭐예요? 99.8%만입니다. 99.8%만 직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딱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부연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하도 이제 우리 형님들이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한번 형광펜으로 꺼놔요. 대지권 등기, 형광펜. 자, 대지권 뜻의 등기, 형광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형광펜.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형광펜. 거기 있잖아요, 제목. 구분해서 맨 앞에 제목을 봐봐요. 제목 찾았어요? 예, 거기에 이제 무슨 등기라고 써놨어요? 대지권 등기.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 읽어봐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찾았어요? 그거 4개를 딱 해놔봐요. 4개를 다 줄쳐놓으라고, 형광펜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했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리듬을 타야 돼. 봐봐요. 대지권 등기를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옆으로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신청, 주등기. 신청이 하나의 논점이 되고 대지권 뜻의 등기를 읽어봐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래서 여기는 토지가 뭐예요? 논점이라서 토지를 진하게 해놨고요. 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등기. 그래서 이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건물만에서 근동그라미, 건물만에서 근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기등기에서 부동그라미. 자, 저기 세 번째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찾았어요? 예, 그래서 권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동그라미. 앞으로 건부라고 외운다고. 건부. 이게 헷갈리거든.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에서 건부.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찾았어요? 예, 별동그라미. 별도에서 별.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서 전동그라미. 그래서 별전이라고 외운다. 이걸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어디에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전이라고 외울까요? 그래서 요걸 지금 4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헷갈리니까. 오늘은 2개 정도만 설명한 거네. 첫 칸에 뭐가 나와 있어요? 대지권 등기. 두 번째 칸은 대지권 뜻의 등기. 지금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란 말이야. 이렇게 묶어주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지면 이제 건물하고 토지는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이걸 리듬을 타줘야 돼. 이게 이제 뭐예요? 공부가 오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외우란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제 외우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주변식에 대지권 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대지권 등기라는. 그럼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이렇게 리듬을 타서 외우란다고 이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요것만 외우면 주변에 그 단어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느냐? 뭐라고요? 30분이 걸려. 30분. 선생님, 저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그럼 한번 봅시다.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가 뭐냐? 자, 봐봐요. 원래는 대지권 등기 후에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건물만 등기해놓고 토지에 안 미치도록 별도의 등기하면 토지에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등기를 해놓으면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에 안 미치도록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자, 그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이 1억을 빚져 가져와서 그럼 채권자한테 들들들 붓기지 않으려면 자, 부인한테 결혼하기 전에
약정서를 하나 써놓으면 돼. 그 1억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약정서를 써놓으면 돼.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시달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부인한테 물어봐. 부인한테. 내 집사람한테. 그럼 봐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토지에 안 미치도록, 요 안 미치도록 건물만의 뜻에 등기를 하면 뭐예요? 요 토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선생님, 별도 등기에 따른 뜻의 등기는 뭐냐? 자, 봐봐요. 자,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갑이야, 갑. 뭐라고 써놨어요? 갑. 갑이, 자, 은행에다가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근데 이제 아파트를 주려고, 자, 은행에서 갑한테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러는데 이주금도 다 써버리고, 뭐다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섰어. 자, 갑이 여기에 입주를 했어요. 갑이 입주를 했어요. 갑 땅에는 뭐가 있었어? 저당권이 있었잖아, 저당권.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은 갑 부분에만 있어? 전체에 있었어? 전체 아니죠. 갑 부분에만 있었잖아. 그러면 아파트 전체, 한 동 전체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갑 부분만 해야 돼. 그래요. 그게 바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라는 거야. 갑이 예전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돈을 안 갚아서 갑 전유 부분에다가 뭘 설정해? 저당권을 해놔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왔네.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거예요.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놓은 대지권 뜻의 등기. 땅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돼. 그러면 나중에 갑 사유가 별도가 있어서 별도 있다는 뜻의 등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에 해놓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는 게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놓은 대지권 뜻의 등기. 땅에 안 미치도록 하는 게 건물만에 관한 뜻에 부기 등기하면 안 미친다고. 그러면 요 사유가 뭐다? 전체 사유가 요 사유만 있다면 전체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할 필요 없죠. 무슨 부분에만? 전유 부분의 표제. 그래서 이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이제 약간 이해가 됐으면 속전속결로 별하면 전, 건하면 부. 그래서 특징이 건물만의 뜻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별하면 전. 그렇죠. 별전. 그렇죠. 별전. 별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다 할게요. 자꾸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화장실 가고 싶은가 봐.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읽어봐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저희는 갖고 얼고. 몇 부분? 네 부분. 그럼 네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그러면 저 밑에 봐봐요. 3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의 편성. 찾았어요? 그 밑에 무슨 건물? 집합 건물. 찾았어요? 집합 건물 옆에 보니까 전부를 동그라미.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러면 요 전부가 뭐라는 거예요? 몇 부분이? 네 부분. 그러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구 얼굴을 합쳐서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그래서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에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 전유 부분에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 얼굴도 한 기록, 각구도 한 기록이 돼야죠. 1부동산 몇 등기 기록이니까? 1등기 기록이니까. 그게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감이라도 잡고 가자. 미리 외워두면 좋아요. 어차피 외울 거면. 자, 이렇게 묶어놓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놓는 게 대지권 등기. 그냥 토지에 안 밑도록 해놓은 게 건만에 관한 뜻의 등기. 여기에만 별도 사정이 있으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게 바로 뭐예요? 별전, 전유 부분의 표제. 그러면 여기 이제 약간 대략적으로 백날 해봐야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보표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 그냥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주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주 등기. 그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해당구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당구 옆에다 각구 얼구라고 써놔요. 각구 얼구. 해당구 옆에다가 각구 얼구. 자, 해당 밑에도 각구 얼구라고 써놔요. 해당구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면 각구에 기록되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다? 얼구에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해두면 좋아요. 지금 제일 자신감이 없는 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감으로 잡아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에 안 미치도록 하는 게 건물만 뜻의 등기. 그러면 여기에 들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몇 부분?
4개. 요걸 안 해놓으니까 사방이 이제 집합 건물 할 때는 대지건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요건 한번 자기가 틈틈 시간 날 때마다 요거는 암기해 두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